안녕하세요. 기하학과 사고교육 9주차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벡터장에 대해서 잠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번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그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벡터장은 이제 D가 지금 일반적인 Rn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네, 우리는 이제 편의상 R3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D가 R3에 이제 D가 R3에 이제 열린 집합인데요. 예, 생각을 해보니 지금 열린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열린 집합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R3에 그 전에 먼저 근방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P가 R3의 이제 점일 때요. B의 입실론 근방 이라는 것을 우리가 N 입실론 P라고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점들의 집합이냐면은 R3의 그 점들의 집합인데요. 이 화면이 좀 반응 속도가 느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Q와 P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가 입실론 이하인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P의 입실론 근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X, Y, Z축이 있고요. 여기 어떤 점 P가 있다 하면은 P의 입실론 근방은 이제 P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반지름이 입실론인 그 구 내부가 이제 N 입실론 P가 되겠습니다. 여기 내부가 N 입실론 P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O가 R3의 열린 집합이라는 것은요. 네, 이거 언제 우리가 어떤 부분 집합을 우리가 열린 집합이라고 부르냐 하면 다음을 말합니다. 그 집합에 속하는 모든 P에 대해 좀 헷갈리니까 제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지우지 않고요. 자, 다시 각 P마다 P의 입실론 근방이 다시 O에 포함되는 O인 양의 실수 입실론이 존재한다. 여기는 같은 말인데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우리가 R3의 부분집합 O를 우리가 열린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r인 이제 9인데 9의 내부가 있으면은 이런 것은 열린 집합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에 이제 이 안에 어떤 점을 이 안에 어떤 점을 잡아도요. 어떤 점을 잡아도 이 P를 포함하는 다시 조그만 구가 있어서 그 구가 원래 구 안에 이제 포함이 되게 우리가 택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계가 빠져 있는 열린 구 이런 것이 대표적 열린 구의 이제 내부를 말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열린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래 미분이라는 것은 그 어떤 근방에서의 변화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미분을 생각할 때는 이제 열린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그런 함수나 또는 더 일반적인 이런 수학적인 대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벡터장도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열린 집합 위에서 정의된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열린 집합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열린 집합에서 정의된 벡터장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장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벡터 다발 그 전에 접다발이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해야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D가 R3의 열린 집합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D 위에서 접다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접다발이라는 것은 D 안에 임의의 점 P마다 그 P에서의 접공간이 있는데요. 그 접공간은 이제 P를 원점으로 하는 3차원 벡터 공간인데 거기에 원소가 이제 만약에 이것이 R3였다고 하면요. X, Y, Z라면 여기 P에서 이제 P를 원점으로 하는 이제 이러한 벡터들을 모은 그런 벡터 공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DP-R3가 되는데요. P마다 접 공간이 이제 주어지는데 그 접 공간을 D에 속하는 P를 이제 전부 합집합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접다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타내기에는 조금 이제 거대한 공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B마다 접 공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전부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거대한 공간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P랑 Q가 다르면 두 개가 이제 다른 점이면은 TPR3랑 TQR3 P랑 Q랑 다른 점이면 TPR3랑 TQR3는 분명히 이제 전혀 다른 공간이 되겠습니다. 시작점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 접벡터들이 같아지는 일이 없게 될 텐데요. 참고로 이제
언급을 하였고요. 이 D의 접다발에서 D로 가는 가장 굉장히 자연스러운 정사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이 접다발의 원소는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D의 원소 Q에 대해서 Q를 시작점으로 하는 그 Q의 접벡터가 이 접다발의 원소가 될 텐데요. 그랬을 때 그 해당하는 그 한 접벡터를 그 접벡터의 시작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 접다발에서 이제 접다발이 이제 정의된 그 정의역으로 가는 그 정사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벡터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호로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벡터장이라는 것은 이제 D에서 이 정사형이 접다발에서 정의역으로 갔다면은 벡터장이라는 것은 반대로 이 정의역에서 접다발로 가는 사상입니다. 네, 그 화면이 자꾸 이제 글씨가 반응이 이제 느린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벡터장이라는 것은 이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역에서 접다발로 가는 이제 사상인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역에 점 P가 있으면은 P가 여기 이제 접다발의 이제 임의의 벡터로 갈 텐데요. 단 그 시작점이 이제 P여야 되겠습니다. P인 어떤 벡터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VP인데 이거를 VP인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많고 많은 접다발 중에서 이 접다발은 굉장히 거대한 공간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P를 시작점으로 하는 공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벡터장은 우리가 대문자 V로 이제 많이 대문자로 이제 표현을 할 텐데요. 그래서 P를 VP. 네, 그것이 P를 자격적으로 하는 접벡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V가 영역에서 접다발로 이제 가는데요. 접다발로 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D에서 V로 갔다가 다시 이 정사형에 의해서 내려오면은 이것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규칙을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하면요. 네, V로 갔다가 다시 파이로 해서 D로 내려오면은 이것이 D에서의 항등사상이 되는 인 V. 네, 그것을 우리가 벡터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기호로는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인데요. 여기 이제 v랑 파이랑 합성하면 d에서의 항등사상이 되는 것이다. 또는 같은 말입니다. 각 모든 점 P에 대해서 VP가 TPRN에 속하는 그런 사상 V. 이게 두 가지 이제 같은 말인데요. 이런 것을 벡터장이라 하고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지난 영상 처음에서 이제 언급을 한 대로 이런 영역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게 D인데요. 그러면은 각 점마다 이제 점이 무한히 많은데요. 제가 다 그릴 수는 없지만 각 점마다 그 점을 시작점으로 하는 어떤 전부 평행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 방향은 임의로 주어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각 점마다 그 점을 작용점으로 하는 이런 화살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화살들의 모임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그림으로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에서 정의된 벡터장들의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카이D라고 씁니다. D에서 정의된 벡터장. 그래서 D에서 정의된 벡터장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을 다 모은 집합을 우리가 카이D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벡터장끼리 카이D가 이제 벡터장 다시 써보겠습니다. 카이D는 D에서 정의된 벡터장들의 집합인데요. 여기에 두 벡터장 V하고 W. 벡터장은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렇게 대문자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두 벡터장이 있을 때 우리가 벡터장끼리 먼저 더하기와 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벡터장끼리 내적을 하고 또 우리 지금 R3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외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장이라는 것은 D에서 접다발로 가는 그 사상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V 더하기 W의 P는 VP 더하기 WP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V 빼기 WP도 VP 빼기 WP 이런 식으로 전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점별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벡터장끼리의 연산을 각 점에서 그러니까 VP와 이제 WP는 각각 이제 P에서의 접벡터입니다. 그럼 접벡터니까 거기에는 이제 덧셈, 뺄셈, 그리고 이 경우에는 표준 내적이 존재하니까요. 그 접벡터끼리 내적한 것을 우리가 이 벡터장의 내적의 점 P에서의 P에서 얻어지는 벡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 P에서 각 점 P마다 그 점에서의 접벡터끼리 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연산을 취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벡터 공간에서는 이제 덧셈, 뺄셈, 또 표준 내적 이런 것뿐 아니라 벡터 공간에서 우리가 상수곱 연산이 이제 존재했는데요. 실수를 그러니까 벡터에 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벡터 장들의 집합은 벡터 공간보다 어떻게 보면 벡터 공간보다 더 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공간에는 상수곱이 존재했다면 이제 벡터장들의 집합에는 여기는 상수곱뿐 아니라 이렇게 함수곱이 존재하는 함수곱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벡터장에 우리가 어떤 실함수를 우리가 곱할 수가 있습니다. f가 d에서 r로 가는 이런 실함수일 때요. 벡터장에 함수를 곱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점 P에서 P가 있고 여기 Q가 있고 네, V가 이 카이 T에 속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VP고요. 예를 들어 Q에서의 벡터 또 VQ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화살표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달려 있다고 할 때요. 그랬다고 할 때 이제 점 P에서 이 P점 하나에서만 생각하면 여기는 이제 벡터 공간이니까 VP의 이제 상수곱을 취하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모든 점마다 우리가 다 상수를 곱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각 점마다 곱하는 상수를 우리가 다르게 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P를 작용점으로 하는 벡터에는 3을 곱하고 Q를 작용점으로 하는 벡터에는 뭐 4를 곱하고 또 다른 점에서는 5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각 점마다 전혀 같을 필요가 없는 상수곱을 이제 우리가 동시에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이 잠깐 P라고 하면은 이 TPR3에서 이것은 이제 하나의 벡터 공간인데요. 그럼 여기서 벡터에는 우리가 상수곱 연산이 존재하는데요. 그 각 점 P마다 정의된 접공간에서의 상수곱을 우리가 이 D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접다발은 D 전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점 P 하나만을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우리 시야가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야가 넓어진 만큼 단순히 상수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변화무쌍한 함수를 곱하는 것이 가능하다.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쓰면은 똑같이 이 P를 이제 입력을 하면 어떤 P를 작용점으로 하는 접벡터를 얻으면 되는데요. 그것을 정의를 하기를 이것의 정의를 우리가 FP, VP로 정의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P에서 정의된 그 함수값, F의 함수값을 이 벡터 VP에 곱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은, 네. 다시 한번 하면요. 그러면,
네, 이 벡터장들의 집합 카이디에는 함수곱이 존재하고 또 덧셈이 존재합니다. 벡터장끼리의 덧셈.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카이디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벡터장끼리 더하면은 네, 다시 하면요. 이제 벡터장끼리 더하거나 빼면 다시 벡터장이 이제 되고요. 네, 함수를 벡터장에 곱해도 벡터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적이라기보다는 함수를 벡터장에 이제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벡터장끼리 내적을 하면 그러면 벡터장끼리 내적을 하면 벡터를 내적을 하면은 우리 스칼라인데요. 벡터와 벡터를 내적을 하면 이제 스칼라가 되는데요. 벡터장과 벡터장을 내적하면 그러면 스칼라장을 얻겠습니다. 스칼라장이라는 것은 각 점마다 이제 D가 있을 때요. D의 점마다 이제 벡터를 여기서 시작하는 화살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각 점마다 어떤 실수를 얻는 것이죠. 네, 각 점마다 스칼라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함수입니다. 스칼라장은 함수입니다. 그래서 벡터장끼리 내적을 하면 그 벡터장에 정의된 영역에서 정의된 함수를 얻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벡터장의 정의와 또 벡터 다발이라는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알아보았고요. 벡터장끼리의 연산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각 점마다 이제 접벡터를 나타내는 화살표가 점마다 이제 달려 있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벡터장이라고 했는데요. 이 각 점마다 우리 서로 수직인 단위 벡터를 우리가 틀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렇게 각 점마다 이런 틀이 달려 있는 서로 수직이고 크기는 1인 이러한 벡터들이 각 점마다 달려 있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틀장이라고 부릅니다. 점 P에서의 이것은 하나의 TPR3의 틀 이것이 한 개였다면 틀장이라는 것은 이제 D가 있고요. 거기 각 점마다 틀이 하나씩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틀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틀장의 생김새가 다 평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행하지 않아도 좋고요. 각 점에서 이렇게 틀이 달려 있으면 그런 거를 우리가 틀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틀장에 대해서 우리 다음번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